민주당 이재명 대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했었죠. 김 전 회장이 두 사람이 통화를 한 적이 있고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방북을 준비하면서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가 이 대표와 연결돼 있다는 취지인데요. 이 대표는 검찰의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나도 올라왔죠.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전화 통화는 누군가가 술 먹다가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전화한 게 아니고 술 드시다가 저한테 뭐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처음에는 만난 적이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대표가 누군가 술을 먹다가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다고 슬쩍 말을 바꿨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를 한 정황 저희 JTBC 뉴스룸이 보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요, 전화를 바꿔줬다고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부지사가 이 자리에 갔다 온 뒤에 경기도에 제출한 출장 보고서에 첨부한 사진인데요. 예. 그런데 기업인은 보시는 것처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한 명뿐입니다. 북한 인사도 앉아 있는데요. 이 출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최종 결재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통화가 이뤄진 날 바로 이 사진을 찍은 이 날인데요.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이 대북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누는 한국 기업 간담회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북한 인사 송명철 이 조선 아태위 부실장도 있었는데요. 중국에 가서 북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 술자리 통화긴 하지만 기억이 안 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대표는 통화에서 김 전 회장에게 고맙다라고 말을 했다는 진술도 이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전달했다고 한 건 총 800만 달러, 우리 돈 98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간담회가 있었던 2019년 1월에 200만 달러를 또 4월에 300만 달러를 건넸고요. 그해 11월에서 12월에 300만 달러를 더 보냈다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기업인으로서 대북 사업을 위해서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돈을 송금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그 당시에는 강동 심양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하려고.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에는 남북관계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남북관계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800만 달러 중에서 500만 달러의 경우에는 대북 사업, 스마트팜 사업을 위한 거였지만 11월에서 12월에 보낸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대선과 방북을 염두에 두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대남 공작 기관인 국가보위성 소속 공작원 리호남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대선을 위해서 방북을 원하니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리호남은 방북하려면 벤츠와 헬리콥터가 필요하다라면서 500만 달러를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은 300만 달러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보도를 보고 제2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사채업, 조폭형 기업 운영으로 부를 쌓은 김성태에게 1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적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이재명, 쌍방울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과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좇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오늘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라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이 김 전 회장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2019년 남북관계의 훈풍이 급속 냉각된 하노이 노딜이 2월에 있었다는 겁니다. 대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방북이 가능하지도 않았고 대통령도 아닌 경기지사가 퍼레이드를 할 것도 아닌데 방북 비용으로 벤츠나 헬리콥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경기도지사가 가는데 퍼레이드를 한다?
일단 그림이 좀 저는 상상이 안 되고 하노이 노딜 이후 한 10달쯤 지났을 때거든요. 뭐 서로 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별로 안 좋았고 우리도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그럴 때입니다. 과연 헬리콥터 띄우고 퍼레이드할 그런 상황이 됐겠냐. 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통화를 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 전 회장의 불법 송금과 이 대표의 대북 사업을 직접 연결짓긴 어려울 거라고 말했는데요. 경협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아마 김성태 회장에게 직접 통화를 하게 함으로써 당신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 우리 이 지사도 알아요 라고 면을 좀 세워주려고 선회하자면 그런 건데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전혀 모르는 사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던 이 대표의 말에 대한 신뢰도는 타격이 좀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었던 김 전 회장의 검찰 진술이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의 공격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내일을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일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2년이라면 내일 사입은 거. 김성태 전 회장과는 내일을 사입은 인연이 아니라 내일까지 받고 입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대응 좀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대가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라는 말로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이번에는 정말로 혼자 가겠다면서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서 나오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아무리 마음 아프시더라도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동설한 유난히 추운 그날 새벽부터 아니 뭐 전날부터 밤새고 제가 조사가 끝나는 그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고통받는 거 보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하고 변호사하고 갈 테니까 그 추운 날 너무 고통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28일에 출석을 했을 때는 33쪽의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간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죠. 의혹의 핵심인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약속이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된 건 정 전 실장을 통해서였다는 게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주장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의 2차 소환 때 이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 등 이 대표의 측근과 관련된 질문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2차 소환 때도 앞선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 진술서로 입장을 가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과 이 대표의 신경전 팽팽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느냐라는 입장이죠.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유동규 씨가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네,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첫 공판기일에 출석을 했는데 정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고 특정인, 즉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검찰의 공소장 33쪽 중에서 모두 사실만 15쪽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이렇게 부각을 하면서 법관에게 선입견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라고 했는데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겁니다. 반면 오늘은 유동규 전 본부장도 출석을 재판에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의 주장 전부 다 사실로 인정할 생각이다라고 했는데요. 정 전 실장의 주장과는 정반대죠.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을 이 대표가 약속을 받고 대장동 개발을 승인한 건 사실이다. 재차 주장을 했는데요. 정영학 녹취록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대장동 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게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그 당시에는 이름은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요? 불문율이라고 할까요? 금기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방대한 일들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모른다 했다 그러면 왜 의혹이나 이런 제기가 없었을까요? 네, 이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그리고 이 대표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이런 발언들을 모두 반박한 건데요. 지분을 무슨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2016년에 제가 뭐 하려고 사업자들한테 1,120억이나 추가 부담시킵니까? 제가 제 이익을 제가 뺏었다 그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작심한 듯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는데 자수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 누구를 욕하거나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모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진실게임 정말로 본격화했습니다. 모든 걸 다 지금 부인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다시 이제 들통이 나고 그럼 또 다른 말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숨겨왔던 때를 갖다가 다 이번에 벗겨낼 생각입니다. 이왕 뭐 목욕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뭐 찜찜하게 남겨놓고 싶지 않습니다. 네, 한동안 국회 상황실에서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의혹, 또 대장동 의혹 주로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내용까지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은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 이재명 대표와 통화, 대선 위해 대북 송금, 이재명 대표, 검찰의 신작 소설, 유동규 전 본부장, 묵은 때 벗겨낼 것.